이번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그림에 조금 어울리지 않게 여기 귀족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지, 안정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자라는 게 이온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 원자가 이온으로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건 이제 원자라는 게 조금 더 안정된 게 되고 싶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싶어서 이온이 되는 거야. 그건 뒤에서 우선 이온의 개념을 우선 보면, 이온이라는 거는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거든. 우선 이온의 종류는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양이온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이온의 경우는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상대적으로 양성자 개수보다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이게 음이온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의 형성 과정을 보면 양이온의 경우는 아까 전자를 잃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게 되면서 가운데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지게 되는, 이게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의 경우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를 얻음으로써, 전자를 바깥에서 얻음으로써 가운데 있는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져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가 음이온이 되는 상태. 우리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할 때 전자를 잃고 얻는 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 규칙이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건데, 이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안정화가 되고, 두 번째 껍질에는 이렇게 8개가 들어가게 되면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도 이제 8개가 들어가게 되면 안정화가 돼.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2개, 그다음 8개, 8개. 순서대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8이라는 숫자 앞에는 옥트라는 접두어가 붙게 돼서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딱 들어가 있고, 이 상태가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0번이고 2개 플러스 8개에서 이렇게 되면 안정화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8번인데 2개, 8개, 8개 해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고, 이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 3가지 원소를 귀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나와 있었던 게 귀족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 가운데 원자 핵에 전자가 이제 3개가 돌고 있는데 하나, 둘, 3개 이렇게 돌고 있게 되지. 이때 얘가 안정되게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7개를 얻기보다는 1개를 버리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4개 기준으로 해서 4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게 더 편한 거고, 4개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얻는 게 더 편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규칙으로 해서 이제 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옥텟 규칙이라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하고 이온의 형성을 보면 우선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고 되어 있거든. 그 말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가 쉽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건 금속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금속에 해당하거든. 그리고 원소에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결정하겠지. 전자를 얻을지 잃을지를 결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주기율표에서 족이 있는데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족, 여기서 1의 자리 숫자가 곧 최외곽에 있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뜻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가 만약에 바깥에 4개 기준으로 했을 때 4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자를 잃기가 쉽다 그랬지. 예를 들어 뭐 2개가 있을 때 전자가 2개가 있으면 6개를 얻기보다는 2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6개가 있어. 그러면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규칙으로 해서 얘는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기가 더 쉬운 거고,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 전자를 잃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외워두면 좋고, 저번 시간에 원자를 배울 때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했는데, 그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 이온을 결정할 때도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선 이온의 표시를 할 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의 개수를 쓴다. 이건 밑에 있는 거 보면 되는데 리튬이 만약에 전자 아까 전에 원자번호 리튬 원자번호 3번이었잖아. 전자가 3개 있기 때문에 2개 플러스 1개가 있었고 7개를 얻기보다는 1개를 버리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게 돼. 그래서 그 플러스 전하량은 오른쪽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잃어서 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얘는 하나에 1 플러스가 되는데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써주지 않는 거고 2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양이온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이라는 말만 붙여주면 양이온을 표시할 수가 있어. 근데 오른쪽에 그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개수를 쓴다. 그래서 보면은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 플로린 같은 게 원자번호 9번이거든. 그래서 2개 플러스 7개가 되고 가장 바깥의 껍질에 7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를 얻어서 양이온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음이온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1 플러스가 되는 거고 1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F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화이온은 얘는 원자번호 8번인데 우선 얘는 2개 플러스 6개가 되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2개를 표시해주면 E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 이제 음이온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얘를 읽을 때는 뒤에서 소자를 빼고 예를 들어 산소 또는 규소 이런 식으로 소자로 끝나는 원소 이름들이 있거든. 그때는 소자를 떼고 거기다 화자를 붙여서 이온이라고 붙이면 돼. 예를 들어 염소나 산소, 여기 나와 있는 산소를 보면 산소에다 소자를 떼고 화자를 붙이게 되지. 그래서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주면 이제 음이온을 명명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온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때도 이제 요 양이온, 음이온 각각의 요 전하량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 좀 많기는 한데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공부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체크해서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보자.